1532년 11월 16일 해가 지기 시작한 카하마르카 광장. 불과 168명의 스페인 병사들이 8만 명의 잉카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하루의 전투로 천년을 이어온 안데스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4,000km에 거에 걸쳐 뻗어 있던 잉카 제국. 1532년 당시 이 제국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정교한 도로망과 계단식 농경지, 그리고 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춰진 건축물들. 잉카인들은 문자도 없이, 바퀴도 없이 이 놀라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제국이 단 168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168명의 스페인 원정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15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나마에서 돼지 사육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50대의 무명 군인 피사로. 그는 남쪽에 황금으로 가득한 제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출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그는 두 번의 실패한 탐험 끝에 1531년 세 번째 원정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집할 수 있었던 병력은 고작 168명. 이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수백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사로에게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아니, 잉카 제국에게는 재앙이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1527년 잉카의 황제 와이나 카팍이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급사합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것은 천연두였습니다. 유럽인들이 들여온 이 질병은 사람보다 먼저 안데스를 휩쓸었고 황제뿐만 아니라 왕실의 주요 인물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역병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적자인 와스카르와 서자인 아타우알파 사이에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5년간 이어진 내전은 제국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쿠스코를 중심으로 한 남부는 와스카르를, 키토를 중심으로 한 북부는 아타우알파를 지지했습니다. 1532년 아타우알파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지만 제국은 이미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수만 명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귀족들 사이의 신뢰는 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피사로가 잉카의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분열된 제국, 지친 군대, 그리고 정당성이 약한 신임 황제. 피사로는 20년 전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황제를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532년 11월 피사로는 아타우알파에게 카하마르카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전에서 막 승리한 아타우알파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백발의 이방인 무리가 무슨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카하마르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아타우알파는 수천 명의 호위병과 함께 카하마르카 광장에 입성했습니다. 광장은 3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함정 같은 구조였습니다. 스페인군은 건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미니코회 수사 발베르데가 성경을 들고 황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아타우알파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고 스페인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성경을 집어들고는 귀에 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피사로가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대포가 불을 뿜었고 건물 안에 숨어있던 기병들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말을 본 적도 없고 총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잉카 전사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좁은 광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출구를 찾아 도망치려는 잉카인들은 서로를 짓밟았습니다. 스페인의 강철 갑옷과 칼 앞에서 면직물 갑옷과 청동 무기는 무력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7,000명의 잉카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군의 사상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타우알파는 피사로의 손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황제를 잃은 잉카 제국은 마비되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8만 대군은 단 168명을 공격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포로가 된 아타우알파는 자신의 목숨값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갇힌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금과 그 2배의 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사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제국 전역에서 황금과 은이 모여들었습니다. 신전의 벽면들이 뜯겨나갔고 정교한 황금 예술품들이 녹여져 궤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6톤의 금과 12톤의 은,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피사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타우알파를 풀어주면 제국이 다시 조직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1533년 7월 스페인군은 아타우알파를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시신이 온전해야 다음 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에 화형은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마지막 순간 기독교로 개종하는 조건으로 교수형으로 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안데스의 태양신의 아들은 이렇게 이방인의 밧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황제의 죽음 이후 피사로는 쿠스코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게도 아타우알파와의 내전에서 패배한 와스카르 파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였습니다. 많은 잉카 귀족들이 스페인군과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아타우알파 세력에 대한 복수를 원했고 스페인군이 곧 떠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1533년 12월 15일 피사로는 쿠스코에 입성했습니다. 카하마르카 전투로부터 정확히 1년 뒤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심장부가 함락된 것입니다. 안데스의 찬란한 태양신전 코리칸차는 약탈당했고 그 위에 산토 도밍고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이 단 168일 만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군사적 우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총과 말, 강철 무기의 위력은 분명했지만 숫자의 열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천연두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 먼저 제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둘째, 내전으로 인한 분열이 제국의 단합을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중앙 집권적 구조가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잃은 뱀처럼 제국은 마비되었습니다. 넷째, 피사로는 원주민 세력 간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카인들은 스페인인들의 진정한 의도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멸망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의 충돌이었고 한 문명의 종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원주민들이 이후 수십 년간 전쟁, 질병, 강제 노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추아어는 금지되고 전통 신앙은 탄압받았으며 찬란했던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잉카의 후예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케추아족과 아이마라족이 안데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추픽추의 돌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케추아어는 아직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68일간의 정복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문명의 충돌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황금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은 정복자들일까요?
아니면 제국을 잃었지만 정신을 지킨 피정복자들일까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